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박찬대에게 성깔 부린 한동훈입니다. 자, 한동훈이가 과연 지가 뭔데 왜 우리 박찬대 의원한테 성깔을 부렸을까요? 이 박찬대 의원님 참, 이분도 참 순둥이에 속하죠. 웬만해가지고 큰 소리 한번 잘 내지 않습니다. 되게 점잖은 분입니다만 또 지지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 지지자들하고 어울리는 것 또한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2022년 그때 전당대회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박찬대 의원님 그때 당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기차놀이 하는 거 제가 봤었어요. 그때가 아마 서울이었나 아마 잠실 체조 경기장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와, 정말 잘 노시더라고요. 그 더운 날, 야, 땀 뻘뻘 흘려가면서 뛰시는데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자, 그럼 박찬대 의원한테 한동훈이가 오늘 성깔을 부렸습니다. 오락가락 한다고 짜증을 냈어요. 아니, 지가 뭔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박찬대 의원이 깔아놓은 이 함정에 딱 걸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외통수로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어째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망 선고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동훈이 티가 나는 한동훈이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깐족대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깐족대는 거. 이거 이상 그거 외에 잘하는 건 없습니다. 정책도 없고요. 대안도 없고요. 비전이나 미래는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저 깐족대고 꼬투리 잡고 시비 거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도 사실 비슷해요. 윤석열은 거기에 그냥 무대뽀로 승질내고 고함치는 것밖에 없죠. 깐족거리는 거는 조금 덜하지만 고함치고 승질머리 부리는 거는 글쎄 뭐 역대 그 어떤 검사들보다 더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걸로 순간순간의 위기를 넘어가는 거, 이게 참 검사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닥쳐오는 위기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남미처럼 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처럼 돼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왜 저렇게 망가집니까? 예, 간단합니다. 딱 한동훈 같은 놈, 윤석열 같은 놈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 경제는 뭐가 됐든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배떼지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정권이 어쩌고저쩌고 들어서면은 다시 적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정권을 끌어내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미가 적벌하지가 난 거야. 윤석열 같은 자가 계속 있다면, 한동훈 같은 자가 계속 있으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한동훈은 박찬대가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예, 덫을 놓은 사람한테 승깔 부리는 거겠죠. 오늘 한동훈이 한 짓은 바로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자 특검. 한동훈은 지가 민주당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함정 빠뜨리려고 꺼내놓은 걸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함정으로 끌어넣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통수로 딱 걸린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러지? 자,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관훈클럽에서 토론회를 가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달라. 자, 이렇게 말하자마자 각 언론들이 긴급뉴스로 타진하기 시작합니다.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 열흘 기다리겠다. 자,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최초 제안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갑다. 결단에 감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뜬금없이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지가 하자는 대로 해줬는데 지랄이야. 갈팡질팡 행보를 한다. 이렇게 짜증을 부려요. 아니,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원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가 보면은 극적인 순간에 좋아, 내가 네 얘기 한번 들어줄게,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갈팡질팡인가요? 이런 걸 갈팡질팡이라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협의가 안 돼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났을 때 양보한 사람에 대해서 갈팡질팡한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대화가 안 되거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얘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승질을 부린 겁니다. 성과를 부린 거예요. 짜증을 낸 겁니다. 왜 갈팡질팡해? 안 한다고 그래놓고 왜 갈팡질팡해?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니 하자는 대로 해준다는데 왜 그래? 자, 왜 그러겠어? 간단합니다. 한동훈이 말해왔던 그 제3자 특검을 지금 받아들이게 되면 한동훈은 정말 괴로운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한동훈은 날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정말 뭔가 해법을 위해서, 정치적인 진보나 해법을 위해서 안을 제시를 한 거라면 상대방이 내 의견을 딱 받아들였을 때, 갑작스럽게 딱 받아들였을 때, 좋다, 결단을 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갈팡질팡 왜 해?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가 내 의견을 받아들여줘서 짜증나, 이 말이죠. 왜 짜증나? 그렇지, 네가 내 의견을 받아줌으로써 내가 더 골치 아프게 됐어. 왜 그걸 받아줘가지고 왜 날 괴롭게 만들어? 이 얘기를 한 거죠. 즉, 지금 한동훈은 이 제3자 특검이라는 것 때문에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왜 승질이야, 승질은? 자, 승질낼 만한 이유가 있긴 있더군요. 왜? 제3자 특검이 이미 국힘당 내에서는 폐기가 돼버렸던 겁니다. 안 하는 걸로 된 거야. 한동훈이가 그동안 열심히 주장을 해왔는데 그 얘기 없던 걸로 해. 야, 한동훈, 니 그 얘기 또 하면 너 죽는 줄 알아?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된 거야.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일게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 얼마나 곤욕스러워. 그러니까 결국에 어쩐다?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아예 제3자 특검 나 철회한다 라고 말이나 할 것이지,
계속해서 제3자 특검을 할 것처럼 자기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계속 허세를 부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곤란한 지경에 처한 거지. 그러니까 승질을 낸 겁니다. 자, 한동훈은요 처음부터 제3자 특검 아니 한동훈 특검 요거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압박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게다가 국힘당 내에서 계속해서 이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이 되게 많았죠. 심지어 이게 한동훈에 대한 한동훈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국힘당 내에서는 이 제3자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뭐 어떤 특검이든 받아들이는 순간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국힘당의 지금 대체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네가 이 상황에서 제3자 특검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너 지금 윤석열 내쫓자는 거야?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은 뭐 어쩌겠어?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라고 하면서 제3자 추천 특검을 결국 물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자존심상 물렸다라고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덥석 박찬대 의원이 이걸 물어버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꽤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힘당은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특검하자.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제3자 특검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3자 특검이란 말을 쓰기만 썼을 뿐 사실상 특검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공수처 수사가 지금 1년 넘게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을 한다 그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 한다는 얘기를 미사 여구를 붙여서 하는 것처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물 건너가는 듯한 제3자 특검이 부활하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쫄라게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씨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지가 이게 물 건너갔다라고 지가 인정을 안 했잖아요. 마치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더블 개더블 해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자 특검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가 지 입으로 이렇게 떠버렸잖아. 그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물론 국힘당 내에서는 반발이 계속 일죠. 뭐라고? 제3자 특검 제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발도 있었고요. 자, 이것 때문에 무슨 일도 생깁니까? 제3자 특검 이거 하려면은 그 원내대표 말 들어 라고 얘기까지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3자 특검은 이미 한물 간 것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게 부활됐으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이제 개짜증이 나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게 한동훈이 짜증이 나는 거는 단순히 물 건너가는 듯 했던 제3자 특검이 부활했다. 이것만 가지고 짜증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얘가 짜증을 내는 이유는 딴 데 있죠. 뭐라고요? 뭐 때문에 얘가 짜증을 낸다? 바로 이것이 이른바 윤한 갈등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윤한 갈등은 뭐 여러분들께서 의심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의심했던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특검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쪽에서는 끊임없이
한동훈한테 제3자 특검법 이거를 철회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이미 제3자 특검은 이제 한물 갔다. 야, 내가 어렵겠다. 라는 얘기가 자꾸 나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 졌다. 졌다. 여론에 밀렸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계속 버팅기고 있었던 거죠. 계속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꽉 물리게 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거는 용산이죠. 용산 입장에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계속 논의가 되겠죠. 논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기합시다. 라는 식으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엄청 열받았대. 한동훈 저 새끼가 제3자 특검 처리한다는 얘기를 빨리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제3자 특검 처리하기도 어려워지지 않았냐. 한동훈 저 새끼가 좀 빨리 했으면 이 얘기 이 난리가 안 났지. 왜 지가 잘못해놓고 짜증을 부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아예 말을 꺼내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3자가 됐든 제4자가 됐든 언제 누가 최상병 특검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거 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왜 한동훈 지 혼자서 받는다고 지랄이야.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용산은 지금 되게 격앙이 되어 있어요. 한동훈 저것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네. 고생하게 생겼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산은요. 3자 특검이든 4자 특검이든 특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면서 이거를 꼬투리를 주게 된 여지를 남겨준 한동훈한테 상당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이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사이가 본격적으로 확 폭발할 뻔했던 게 바로 이 특검법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불이 붙을 것 같은 이런 조짐들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약속 대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는요, 제3자 특검법이 논의만 돼도 논의가 되는 그 순간에 한동훈 특검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최상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은 정반대에 있는 건데 정반대의 양상으로 보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안 되거나 둘 다 되거나인데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윤석열과 한동훈 얘네들의 갈등 관계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한 거는요. 한동훈은 지금 현재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3자 특검을 계속 추진하자니 용산이 승질을 낼 것 같고 추진을 안 하자니 이제 지가 그동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아야 돼. 지가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는 그 순간에 한동훈이 지금까지 얼마 쌓이지도 않았던 그 이미지 왕창 다 날아가는 거고요. 누구 말 맞다나 용산의 아바타다 라는 이미지는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약속 대련이니 뭐니 해가면서 용산의 아바타가 아니다,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일순간에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박찬대 의원의 오늘 이 한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수를 뒀다고 해도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얼마 못 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서 지치지 말고 계속 더 힘있게 몰고 가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